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시장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라든가 산업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장세를 크게 주도해왔던 비대면이라든가 특히 오늘 이제 전기차 테마가 상당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 같은 간에 과열 국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사에서는 어제 저희 그 핵심 주력주 중 하나죠. 카카오 50% 매도에 이어서 오늘 오후 들어서도 이제 나머지 50% 전량 매도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9%대까지 상승했다면 이유 같은 간에 과열 국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미국의 파웨이 제재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수혜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파웨이에 대한 제재보다는 TSMC 미국 내 공장 설립이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웨이 제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TSMC 측에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TSMC가 단호하게 이제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이제 그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대만 혹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친미 이제 반중 플레임이 굳혀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서 파이라든가 이제 중국 쪽에서 상당 부분 이제 성장 모멘텀을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이슈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그 강세 기조로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파이 제재에 따른 그 수혜주를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마지막에 테스라 같은 경우가 좀 의외지만 최근에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 보니까 테스라가 수혜주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저희 그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 핵심주 중에 핵심이죠. 저희 그 모든 회원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 587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체 그 시가총액이 35%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죠. 원래 그 유상증자를 한 35% 정도 하게 되면요 주가가 이제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에너지를 이제 그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AD 테크놀로지 그 유상증에 대해서 상당 부정적으로 이제 그 많이 그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강론에 묻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총론이라든가 본질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이제 TSMC와 이제 계약 해지가 지난 3월에 결정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글로벌 모멘텀을 이제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F 반도체는 사실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미국의 파이 제재에 따른 수혜주라면 가장 핵심은 사실 그 SF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7나노급 이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안 따라오지만 14나노급 이하의 어떤 그 패키징이라면 사실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인치 파운드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그 생산 라인의 100%가 국내에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그 분쟁으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운 종목이다. 자유스러운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우리 이미지 센서라고 하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TSMC가 삼성전자에 절대 못 미칩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2위인데요. 기술력 면에서는 소니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SMC를 따돌리고 이건 이제 그 상징성이죠. 상징성으로 지금 테슬라가 이제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위 아직까지는 이제 1위가 이제 소니인데 소니를 이제 바짝 추격한다는 이런 현실성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그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좀 수익이 좀 나는 그런 구간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초보라든가 좀 매매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종목을 이제 많이 추천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주도주 한 3종목 정도, 3종목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별로 이제 비중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방송 끝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장 접근법입니다. 오늘 그 사실 그 특히 삼성 SDI 저희가 일부 매도가 나갔는데 회원분들도 좀 많이 저항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희 그 원칙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주가라는 것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시점에서 매수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고 대중들이 가장 흥분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제가 사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삼성 SDI 100만원 목표가를 주제로 제가 방송해 드렸는데 그거는 아직도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조정의 폭이 깊거나 혹은 길어진다면 일부 매도하고 매도한 물량을 재미수 하는 것이
수익률을 이익을 갖다 극대화시키는데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조세 그레빌 이론 중에 하나죠.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분산한다.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시장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우리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따라가면서 팔면 안 되겠고요. 반대로 대중들이 흥분하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따라서 추격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뭐 IT 포함해서 첨단 산업 관련해서 글로벌 어떤 거 시장 조사 기관이거든요.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홍콩, 뭐 한국에도 그렇고 인도 이런 데 다 이제 그 사무소가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미국이 파웨이 제재에 TSMC가 크게 타격을 입는다. 카운터 포인트죠. 회사 로고인데요. 자, 오늘자 기사였죠.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이죠. 미국의 상위 5개 반도체 설비 업체들의 합산한 시장 점유율이 45%다. 여기 이제 네덜란드도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ASM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요 반도체 소재 장비를 거치지 않고서는 판매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도 대만과 미국의 주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TSMC의 제작 장비를 대부분 미국 회사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게 어떻게 제국주의의 어떤 우리가 커다란 피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파웨이는 현재 TSMC로부터 스마트폰용 고성능 AP, 이게 사실 또 애플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이죠. 그리고 5G 기주공룡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C19라고 하죠. C19 관련해서 하여튼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쪽 비중이 이제 높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된 거죠. 지난해 이제 TSMC 매출에서 파웨이가 차지한 비중은 10%에서 15%에 그쳤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단일 기업이 거의 매출에 차지하는 게 15%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에서 파웨이에게 이제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는데 파웨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앞으로 이제 시장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볼륨을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중국 시장이 뭐 만만치 않죠. 중국 시장이 이제 뭐 미국을 뭐 나중에 제낄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TSMC로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것 같은데, 그 결정을 위해서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관련 축에 우리가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아래쪽 보면 이제 7나노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바로 이제 TSMC와 이제 삼성전자는 얘기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소재 기업이죠. 미국의 뭐 대표적인 소재 업체입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19.5%. 그다음에 이제 ASLM,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이제 EUV 장비죠. 극장에서 노광 장비 회사죠. 이것도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승인, 미국 상무부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기타 이제 램 리서치 많이 들어보셨죠. 뭐 TEL 포함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 대한 파웨이 제재는 굉장히 크다고 보겠고, TSMC는 미국을 선택한 거죠. 지금 이제 대만의 총통이 차이원인데 역시 친미 반중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런 프레임이 상당 부분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자 보고서인데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요. 뭐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파웨이 제재 조치 강화, 그리고 TSMC의 미국 팹 설립, 이게 사실 두 번째가 후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파웨이 제재는 뭐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TSMC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결정을 했죠. 이것은 사실 중국하고 이제 반하는,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많은 어떤 시련도 있겠죠. 또 미국이 다시 또 삼성전자를 압박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튼간에 이제 파웨이가 이제 TSMC와 관계가 멀어지면서 삼성전자가 2위 파운드리 업체로서 이제 점유 확대 가능성이 이제 크게 부각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굵기가 비메모리 굵기의 어떤 상당히 일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강화된 제재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TSMC는 미국 팹리스를 증설하게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미국 간 공조 강화, 그리고 중국을 멀리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국 시장에 커다란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비메모리, 종목분들에 대한 그 대부분의 종목이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나온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죠. 원익 IPS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단위는 10억 단위입니다. 410억에서 이제 그 1,500억. 그렇죠. 그리고 이오 테크니스가 이제 그 70억에서 520억.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137억에서 390억. 이런 것들 여러분 차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차트가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미리 좀 받아놓고 분석해서 회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테스가 118억에서 348억 급등을 하고 있죠. KC텍도 495억에서 950억입니다. 100 이상 증가하는 거죠. 테크윙도 240억에서 460억. 대단하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미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맥스 보시면 이제 그 20억짜리가 200억이 급증을 했어요. 사이맥스도 주가가 이제 역사 고점은 더 돌파하냐 마느냐 그런 모습이죠. 장비주가 되겠고, 소재주를 보시면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가 130억에서 280억 급증을 했죠. 후성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SNS텍 110억에서 170억 급증을 했죠. SNS텍이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10조를 투자해서 EUV 장비를 이제 추가로 도입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그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생산업체인데, 마스크 공장하고 이제 노광 공장하고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익 QNC 같은 경우가 270억에서 520억 급증했죠. SF 반도체는 보면은 그 SF 반도체는 STS 반도체를 인수했거든요. 구조조정에 결정적으로 승부한 그런 슈퍼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390억에서 500억이니까 뭐 굉장히 선방했고요. 저희 이제 그 핵심,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의 에이스급이라고 봐야겠죠. 120억에서 240억. 영업이익이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게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120억에서 240억 급증, 100% 급등한다는 것은 뭐 이게만 전망치하고, 여러분들 그 코아시아도 잘 보셔야 돼요. 코아시아도 AD 테크놀로지하고 같은 칩리스 업체입니다. 이것도 역사의 고점을 지금 돌파한 그런 상태죠. 자,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보면은 이제 역사적 고점, 지금 수평선으로, 검정색 수평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에서 과거의 그 역사적 고점 부근이죠. 과거의 그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프레토 지지선이죠.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영업이익을 살펴봤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AD 테크놀로지에 앞서서 그 초반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사실 그 TSMC와 거래는 노예 계약이에요. TSMC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업체만을 대상으로 영업해라. 근데 이게 TSMC와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해외 기반 영업 기반이 해외로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신규 결혼치한 개발 매출이 올해부터 향후 2,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모든 종목을 여러분 다 보세요. 보편적인 종목 보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 3년 오르냐 3년. 1년 오른 거지 1년 지금. 1년 오르니까 2021년, 2023년, 2022년까지는 상승 어떤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하나 더 이제 사족을 둔다면, 여러분 단기 매매에서 얻은 이익은 자기 이익은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죠. 월가 기원에도 우연한 한두 번의 성공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랬거든요. 주가는 여러분들 그 수익률은 시간 한 수입니다. 시간을 길게 두면 둘수록 길게 두면서 얻었던 수익이 자기 진짜 수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웬만해서, 단기 매매에서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100에 한두 명 정도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영역이죠. 잘하는 사람도 잘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매매로 내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궤변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만약에 1년 만에 수익이 한 50% 됐다. 이게 진짜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일주일 만에 50% 수익이 됐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거 다 사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한번 깊게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깊게, 어른들이니까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언택트라고 하죠. 비대면이라고 하죠. 언택트 시대 최대 수요업체. 웬고하니, 얘가 이제 그 SF 반도체, 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SF 반도체가 삼성전자 서버 드랩의 유일한 후공정 협력 업체예요. 그리고 매출액 작년도 보니까 매출액 기준에 서버 비중이 서버 디레임이죠. 서버 디레임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런 기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겠고, 여하튼간에 그 삼성전자의 어떤 캐파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파이된 제재로 해서 삼성전자의 캐파가 높아진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단연코 SF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죠. 자, 지금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 단계고, DB 하이텍도 대단하죠. DB 하이텍이 사실 전 세계 유일하게 8인치에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요. 이것 간에 이번에 미국의 파이 제재했던 수혜주 차원이라는 것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서 가장 자유스럽죠. 왜냐하면 생산 라인 100%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DB 하이텍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실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엔 구조종을 SF 반도체도 좀 스트로크에 비슷한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계속해서 투자만 하다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투자 횟수관에 진입한 거. 이런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고점 돌파와 함께 한 3년 정도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3년 동안의 상승이 일사천리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아니죠. 중간중간에 많은 시련이 있겠죠. 그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지 결국은 성공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보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을 보는데 2018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1130억, 2019년도에 이제 1800억이니까 급증을 했죠. 그럼 주가 역시도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C19라고 하죠. C19에도 불구하고 2,500억 정도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한 종목 테스라인데요. 앞서도 이제 방송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테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 소니가 세계 1위인데요.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것도 얘기할 거니까 예전에 제가 뉴스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술 경쟁력 면에서는 삼성이 소니보다 훨씬 앞섭니다. 마켓시어로 따지면 이제 물론 이제 소니가 이제 앞서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는 TSMC에 앞서는 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미국의 어떤 파이 제재에 따른 그런 어떤 이슈가 이쪽으로까지 이제 확산되면서 테스라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TSMC 위상은 높지 않다는 것이 삼성전자 앞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예전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1위인데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이제 앞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이제 소니를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크게 이제 빠르게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해당된 최고의 수혜주가 테스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라 지금 현재 주가하고 리노공업이라든가 SNS텍 현재 주가를 보시면 역시 역사적 고점,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 돌파 안 했는데요.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는요,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추천한 종목이 이제 ENF 테크놀로지,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페트론, 물론 이제 그 전에 삼성 바이오로시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많이 추천했는데, 아직 우리가 수익률을 장담을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률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바닥권이면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크게 수익을 올릴 만한 종목이 많이 있는데요. 종목이 이제 여러 종목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사실 효과적인 수익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체험 VIP 체험 VIP 같은 우리가 같이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식구가 되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별 그리고 완급을 조사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수익률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